이렇게 넷플릭스가 만들어졌어요. 넷플릭스 로고부터 지금 뜨는 콘텐츠,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 주소 이런 것까지. 여기서 재생을 눌러보면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누스 AI는 단순히 답변만 주는 게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차세대의 업무용 AI예요. 여러 출처의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텍스트만으로 영상과 웹사이트를 만들고 커넥터스로 다양한 도구와 연결해 자동화까지 구현할 수 있죠. UI를 보면 기본적인 채팅 기능도 있고 스스로 판단, 실행하는 에이전트 모드, 각종 상황에 유연한 적응형 모드도 있는데 이미지나 슬라이드, 웹페이지, 시각화 이런 것들에 특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어요. 예시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럼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채팅 모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입력하고 보내기 또는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많이 봤던 대화형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수영 잘하는 법이나 사람들의 기대 수명 이런 것들 간단히 답변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에이전트 모드를 볼 건데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적응형으로 하시면 범위가 넓어서 편할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을 보면 품질 우선이냐 속도 우선이냐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이 급하다면 속도를 선택하시면 좋겠고 여유가 있고 퀄리티가 중요하다면 품질 우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품질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미지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딱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내기. 그러면 AI가 알아서 서로 다른 디자인의 캐주얼 자켓 10장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넣지 않았지만 알아서 생각해서 이미지를 한 장씩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눌러보시면 이 마누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미리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 사이드 뷰 이렇게 해서 조금 미리 훔쳐볼 수도 있고요. 벌써 한 장이 나왔는데 상당히 퀄리티 있게 잘 그려졌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몇 분 안 돼서 다 나왔어요. 이런 자켓 알아서 생각해서 구체적인 퀄리티로 다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줬어요. 요거는 다시 닫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눌러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자켓들을 그려줬어요. 청자켓, 가죽 자켓, 추리닝 자켓 이런 것들. 와, 이런 것들 진짜 어떻게 그렸는지 신기합니다.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로 다운받아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이니까 상세 페이지 등에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사진을 좀 더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반팔 자켓으로 만들어줘. 간단히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반팔로도 만들어줍니다. 되게 신기하죠? 비슷한 방식으로 청바지도 만들어봤어요. 내려보면 청바지를 서로 다른 이미지로 한 장에 다 그려줬어요. 여기도 다운받거나 조금씩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유용할 것 같은 게 이런 향수 사진을 여기다가 넣고 이 향수는 오렌지로 만들었고 이거랑 어울리는 제품 사진 10장을 만들어줘 했더니 뚝뚝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 제품 사진처럼 만들어줬어요. 원본 사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 제품 사진을 찍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죠. 오렌지 컨셉도 살리면서 이런 작은 병에 오렌지 추출액 같은 걸 넣은 것처럼 만들어주고 적당히 잎사귀도 만들어주고 오렌지는 아니지만 어울리는 꽃, 물방울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줬어요. 오렌지 껍질까지 적당한 블러 처리. 야, 이건 진짜 활용 가치가 엄청 높겠죠. 자, 다음에는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2024년 세계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을 차트로 도식화해줘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밑에서 이런 템플릿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눈 아이콘을 눌러서 미리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본 다음에 원하시는 게 있다면 선택하셔도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굳이 선택하지 않고 이 프롬프트를 날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몇 장을 만들지 여기에 써도 괜찮지만 여기서 생성할 페이지 수를 선택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저는 일단 간단히 4에서 8 이렇게 해서 한번 날려볼게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고 작업이 들어갔고요. 처음에는 PPT를 만들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누스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 중, 그 다음에 학술문헌 검색 눌러보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여러가지 사이트를 더 참고해요.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걸 분석하고 어떻게 시각화할지를 기획을 합니다. 차트.js를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소제목처럼 기획을 했죠. 그렇게 명령을 쭉쭉 실행하고 슬라이드를 한 장씩 뽑아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최종본으로 보여줘요. 클릭해보면 PPT 슬라이드처럼 나오죠. 이렇게 바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시각화 자료로 만들어줍니다. 그래프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처리가 됐죠. 쭉쭉 올라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으로서 충분한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현재 코드 기반의 슬라이드지만 여기 아이콘을 눌러서 PPT나 PDF, 구글 슬라이드로 변환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에도 저장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대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미리 보기 아이콘으로 이런 식으로 PPT의 슬라이드처럼 바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자료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마트 최적화를 눌러서 레이아웃을 좀 더 고치거나 조금 더 간결하게 혹은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차트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텍스트나 이미지 기반이 아니라 사실 코드 기반이라 이쪽에 코드 아이콘을 눌러서 코드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HTML과 CSS로 코딩된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눈 아이콘을 눌러서 슬라이드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다시 채팅창으로 가려면 X를 누르거나 ESC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런 워드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논문이나 보고서는 뭐 금방 썼더라도 이걸 또 슬라이드로 만드는 게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2024년 스마트폰 브랜드 판매량 비교, 이런 자료들, 그래프랑 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슬라이드로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죠. 이 자료들을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로컬 파일에서 추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넣고 아니면 드래그해서 넣어도 돼요. 하신 다음에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이 첨부 파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하시면 쭉쭉 슬라이드를 작성하고요. 아까처럼 슬라이드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최종본을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목차,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개요, 신뢰할 만한 그래프도 이렇게 가져옵니다. 브랜드별 판매량 순위, 아까 워드 파일에 있던 내용들을 긁어와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지역별 스마트폰 판매 동향, 상반기 시장 동향, 출하량, 점유율, 그래프들, 주요 특징, 향후 전망, 결론까지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줬어요. 자, 이번에는 업무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것들을 만들어 봤어요. 중국 여행 4박 5일 가이드 10장 정도로 해서 7살 아이와 30대 엄마 아빠가 갈 만한 곳으로 작성해줘 했더니 이렇게 가서 슬라이드가 쭉쭉 나왔고 딱 10장 맞춰줬죠. 그리고 최종본을 눌러보면 배경 이미지도 적당하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여행 개요부터 해서 대상, 기간, 테마, 오전, 오후, 저녁 일정, 적당한 사진도 알아서 넣어줬고요. 둘째 날 오전, 오후, 저녁 대표적인 사진들도 잘 검색해서 넣어줬어요. 추천 숙박, 교통, 여행 팁, 날씨, 복장, 인터넷, 예상 비용과 그래프까지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줘요. 자, 다음에는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이 나무위키의 견자단, 이 배우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 사이트 주소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이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슬라이드로 10장 만들어줘 했더니 이 마누스가 견자단 나무위키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크롤링해서 이제 PPT 슬라이드 컨셉을 잡고 소제목, 테마를 기획한 다음에 슬라이드로 역시 만들었고요. 쭉쭉 이런 내용을 요약까지 해줬어요. 이제 최종본을 보면 야, 썸네일부터가 멋있게 나왔죠? 견자단, 액션 영화의 레전드,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견자단의 정보들, 생년월일, 성장 과정. 여기서 흥미로운 게 11살부터 무술도 했지만 힙합과 비보잉에도 빠져 있었다고 해요. 무술이 아니라 힙합 비보잉의 최고수였대요. 그리고 무술을 아버지한테 배웠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무술가, 태국권 고수라고 하네요. 자, 다음 것도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써있고 6시부터 혹독하게 수련하다가 등교를 했죠. 견자단이 배운 무술들, 육각형 차트를 보면 유도는 거의 뭐 제로고 태권도 종합격투기 조금, 거의 영춘권, 이건 뭐 말해 뭐해, 고수 중에 고수죠. 태극권, 홍각권은 조금씩 있고 견자단의 정보를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나무위키에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끝까지 일관된 컨셉으로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나무위키의 정보 그대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페이지를 클릭해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템플릿이 있다면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적절한 웹페이지의 형태를 알아서 선택해서 만들어줍니다. 일단 간단하게 포켓몬 관련해서 인터랙티브를 포함한 웹페이지를 제작해 볼게요. 이렇게 명령하면 포켓몬과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하고 해당 파일들을 코딩해서 상호작용 애니메이션들을 기획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저가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기능, 이런 소개 페이지들을 볼 수 있고요. 웹페이지가 제작됐어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깜찍한 웹페이지, 포켓몬 사이트가 만들어졌죠? 작은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확대되면서 포켓몬 정보가 나타납니다. 애니메이션도 움직이고 키나 몸무게, 능력치 이런 것들도 나오죠? 클릭해보면 해당 캐릭터의 능력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파일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포켓몬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추억 돋네요. 이번에는 다른 예시로 패션 잡화 쇼핑몰을 만들어 봤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봤는데 진행 과정은 비슷하고요. 지금은 결과가 완성됐지만 중간에 이 컴퓨터 보기 눌러보시면, 참고로 여기서 이 작업의 모든 파일 보기 클릭하면 여기에 들어간 모든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나 코드 파일, 링크 이런 것들을 편집하거나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이 웹페이지를 눌러서 이렇게 모던한 쇼핑몰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들도 상당히 고해상도로 깔끔하고 퀄리티 높게 제작됐죠? 이것들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마누스 AI가 직접 그린 거예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도 볼 수 있고요. 컬러를 선택하고 수량을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거나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죠. 이번에는 간단하게 했어요. 쿠팡 같은 쇼핑몰 만들어줘. 자, 바로 결과를 볼게요. 웹페이지를 눌러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처럼 상품 검색부터 로그인, 장바구니, 상품별 카테고리, 추천 상품, 로켓 배송 클릭해서
역시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고요. 다른 각도나 다른 상품도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어디서 가져온 사진이 아니라 마누스가 직접 그린 사진이에요. 저작권 걱정 없이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무료 반품에 빠른 배송까지 컨셉 확실하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수량, 이런 상품 페이지까지 완벽하고요. 이번에는 넷플릭스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줘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웹페이지를 만들어줬고요.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넷플릭스가 만들어졌어요. 상당히 비슷하죠. 넷플릭스 로고부터 빨간색 아이덴티티 컬러, 지금 뜨는 콘텐츠, 인기 영화, 오리지널, 밑에는 이런 설명들, TV에서 즐기고 오프라인 시청,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 주소, 이런 것까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썸네일도 눌러보면 영화에 대한 썸네일과 제목, 설명,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거의 일치하죠. 여기서 재생을 눌러보면 재생은 안됩니다. 이것까지 되면 불법이죠. 거의 그렇게 가만히 두진 않겠죠. 넷플릭스 같은 데서 거의 이런 프로토타입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낸다는 의의가 있는 거죠. 야,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엔 스프레드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단히 이렇게 5년간의 한국의 출생률, 사망률, 혼인 이혼율 요거를 정리해줘 해봤더니 쭉쭉쭉쭉 만들어줬고요. 스프레드시트 이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5개년치의 출생아, 사망자 수, 혼인 이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이 검은색 선은 라인 색이 아니라 이렇게 고정 행렬을 만들어줬어요. 스크롤을 내려도 연도가 숨지 않고 보이게 알아서 만들어준 거고요. 이쪽도 이렇게 이 구분 행렬은 고정되도록 알아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약본이고 출생 사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만들어준 시트도 있고요. 혼인 이혼 여기도 데이터화 됐죠. 인구 동태율 이렇게 만들었고요. 차트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다운받아서 더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닫기를 누르고 이번엔 학생용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중학생 수준의 영어 단어 100개를 만들어 주되 열 이름은 넘버, 영단어, 한글 뜻, 예문식으로 만들어줘 했어요. 했더니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줬죠. 1번부터 100번까지 여기도 필터가 고정됐죠.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영어 단어 100개까지 예문까지 만들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런 워드 파일에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들을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 수치가 엄청 많죠. 이런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고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줘 해서 날리시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6개의 시트가 만들어졌고 시트별로 시장 개요, 브랜드별, 비교 분석, 시나리오 그리고 규칙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아까 예고한 대로 시장 개요의 시트가 한 장 만들어졌고요. 다른 시트 보시면 차트까지 데이터들과 함께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쿼터2, 2분기, 비교 분석, 대시보드, 차트까지 또 있고요. 시나리오 분석 이런 식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엔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각화는 아까 슬라이드랑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텍스트보다는 차트나 그래프 이런 쪽에 더 포커스된 결과물을 만들어줘요. 눌러보시면 여기서도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 위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아까 PPT 슬라이드 비슷하게 만들 거냐 웹페이지냐 스프레드시트냐 보고서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5개 중에 1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쪽은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다른 그래프로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밑에 선호하는 차트는 여기서 5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6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뜨죠. 내가 선호하는 차트, 만들었으면 하는 차트를 5개 정도를 선택해도 되고 아예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쪽은 그렇게 해서 2024년도 국가예산 부문별 금액을 시각적인 그래프로 만들어줘 하시면 자 쭉쭉 나오고 이제 데이터를 이 수치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문별 금액과 비중 이런 것들이 차트로 나오는데 사진이 조금 작죠. 이럴 때는 확대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사진도 이런 파이 차트로 만들어졌죠. 막대 그래프 차트 다운받아서 보고서 등에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엔 다른 걸로 아까 보셨던 워드 파일 스마트폰 브랜드 판매량 요거를 똑같이 넣어서 드래그해서 이번엔 스프레드시트 말고 시각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 막대 그래프, 파이, 막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나 웹페이지, 보고서, 다른 차트를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보고서나 발표 자료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숨겨졌던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비디오를 먼저 보면 뭐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건 여성 모델이 폭발 장면에 잔해해서 걸어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후 비교 요소죠. 이런 걸 넣고 명령을 해보면 먼저 이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클릭해보면 뭔가 SF 전쟁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여성이죠.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날려봤어요. 달 위를 걷고 있는 우주비행사 느낌. 장갑 낀 손으로 천천히 돌을 들어올린다. 먼지가 쌓여있고 헬로월드라는 글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말 그대로 우주비행사가 어떤 돌을 들어올리면서 헬로월드가 뜨는 몽환적인 느낌의 영상이 만들어졌죠. 이번엔 간단히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국의 힙한 20대 남성이 유럽 주요 도시 5곳을 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은 영상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시면, Hey everyone, look where I am. The Eiffel Tower. It's absolutely breathtaking. 상당히 한국인처럼 생겼죠? 지금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이번엔 선글라스를 벗은 느낌. Today I'm exploring London and the views are absolutely stunning. 이번엔 인물이 없는 마케팅이나 광고회사가 만들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검은 배경 위에서 폭죽이 터지면서 빅세일이라는 금빛 글자가 나타난다. 결과로 바로 볼게요. 눌러보면 오늘 단하루 최대 70% 할인! 이 정도면 별도 수정 없이 바로 써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오디오예요. 클릭해서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7세 여자아이한테 들려줄 신데렐라 이야기 5분 길이 만들어줘 해서 날려보시면 이렇게 웨이브 파일로 만들어주고요. 클릭해서 잠깐 들어볼게요. 착한 신데렐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신데렐라에게는 못된 새어머니와 2명의 새언니가 있었답니다. 신데렐라도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이한테 들려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뉴스에 관심이 있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최근 3일간의 경제, 주식, 부동산 관련 뉴스를 요약해서 5분 길이로 만들어줘 하신 다음에 이걸 들으시면서 출퇴근하거나 혼자 식사할 때 들으면 좋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1.33% 상승한 3,43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영어 단어 공부용으로 만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이런 영어 단어 시트가 있을 때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고 이렇게 영어 단어 한글 뜻 예문을 2번씩 읽어줘. 한 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날려보시면 조건을 충실히 수행해서 웨이브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눌러보면, 자, 들어보세요. 여행 on a long journey to another country. 한 사이클 나왔고, 여행 on a long journey to another country. 발견하다. Science for new animal in the ocean. 이렇게 journey부터 한 번, 2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discover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플레이북도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뭔가 좀 다른 UI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추천이나 비즈니스 이런 컨셉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웹사이트 생성기를 눌러보면 이쪽은 마누스 AI로 만들 수 있는 뭔가 최고급 템플릿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웹사이트 생성기를 눌러보면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뭐 아까처럼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기는 하는데요. 여기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유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을 직접 날려볼 수는 없었고 사용 사례, 이 샘플들을 미리 볼 수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반려동물 이걸 눌러보면 그거를 만들었을 때 돌아가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로 이동을 눌러보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뭔가 실제 운영 중일 것 같은 사이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미리 한번 봐보면 여기서도 샘플을 볼 수 있고 슬라이드 생성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긴 한데요. 일단 기본 기능을 사용하시다가 더 고퀄리티가 필요하거나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누스 커넥터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이쪽에 앱 연결을 눌러서 커넥터 추가 이걸 누르면 지메일부터 구글 캘린더, 깃헙, 노션 이런 것들 여러가지 다양한 앱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마누스랑 연결해서 한 번에 처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지메일과 연동하면 편지함의 내용을 읽어서 요약해줄 수 있고 회신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겠죠. 캘린더랑 연동하면 오늘의 일정이나 뭐 이번 주, 이번 달 일정 같은 걸 정리해서 아침마다 이메일로 보내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연동은 해당 앱을 클릭해서 연결하기, 계정을 연결해서 간단히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연결이 돼요. 이제 앱 연결을 눌러보면 이렇게 앱이 등록이 되고 활성화되어 있죠. 당장 쓰지 않을 땐 이렇게 온오프 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 없어지면 커넥터 관리해서 해당 앱에서 화살표 누르고 관리, 연결 끊기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연동이 된 상태에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메일부터 보여드릴게요. 지메일을 보면 지금 이런 메일들이 많이 왔어요. 이때 마누스에다가 지메일을 켠 상태에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날려볼게요. 내 지메일 편지함에서 9월 30일부터 온 메일 중에 업무, 광고, 개인적인 걸 나누고 급한 순으로 알려줘. 이렇게 하시면 지메일에 접속해서 쫙 소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 결과, 조치가 필요한 항목, 참고사항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데요. 클릭하면 이렇게 분석기간과 이메일 수를 해서 긴급, 높은 우선순위 순으로 정렬을 해주고 있고요. 개인 관련, 중간 우선순위, 긴급도가 노란색 별로 표시되고 있죠. 낮은 우선순위, 정보성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 번 더 해주고요. 업무적인 게 60%, 광고가 20%, 최고 긴급은 별 5개, 월말 보고서 제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어요. 내 지메일 편지함에서 마감이 10월 5일 이후인 일정에 대해 그때부터 내가 퇴사할 수 없으니까 내 후임자랑 얘기해라
하면서 이메일을 알려줬죠. 역시 지메일을 연동해서 내용을 써줬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마누스는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지는 않아요. 스팸 방지나 실수 방지용으로 사용자의 확인을 한번 받고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보내기를 누르면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전 테스트로 받는 사람을 제 메일로 했기 때문에 5개가 다 왔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다른 메일 주소로 회신하겠죠. 누르면 이렇게 답변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퇴사 안내 메일을 잘 써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내 지메일 편지함에서 마감이 10월 5일 이후인 일정에 대해 구글 캘린더에 등록해줘.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사용자의 확인을 받고 시작을 누르면 캘린더에 등록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메일의 편지함을 읽어서 캘린더에 등록할 준비를 마칩니다. 여기도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서 생성을 눌러야 되고요. 누르고 밑에도 생성,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생성을 한 번씩 눌러주고 조금 기다리시면 쭉쭉쭉쭉 뭐가 등록되는지 요약해주죠. 작업 완료. 이제 구글 캘린더를 보면 방금 등록된 것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지만 전 테스트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번에는 내 구글 캘린더에서 10월 13일 일정, 이쪽 일정 이거를 노션의 할 일 목록에 추가해줘. 이렇게 해볼 거예요. 물론 여기서 캘린더와 노션이 둘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기.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추가됐다고 뜨고요. 노션을 보면 구글 캘린더에 있던 10월 13일 일정들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됐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헬스 초보자인데 저녁 7시 8시에 할 만한 루틴을 월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10월 20일 30일까지 캘린더 추가, 각 운동에 대한 설명을 노션에 저장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도 캘린더에 등록 준비가 됐고요. 워밍업, 푸시업, 덤벨 이런 것들 생성, 확인해서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2주일치 생성이 됐고 캘린더를 보면 등록이 잘 됐죠? 눌러보면 그날 해야 할 운동들이 예쁘게 등록이 잘 됐습니다. 노션에도 저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보시면 등록이 됐다고 뜨고요. 노션을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된 일정들이 나오고 운동별로 상세 설명이 있죠. 푸시업은 목표가 뭐고 방법이 어떻고 초보자 팁 이런 식으로 덤벨, 인클라인, 사이드 레터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겠죠. 주의사항까지. 자, 그리고 예약 스케줄도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오후 5시마다 구글 캘린더에서 이번 주에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스프레드시트로도 만들고 노션에도 등록해줘. 이렇게 하면은 해당 시간에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겠죠. 이제 보내기를 눌러서 이렇게 명령을 받았고요. 한 번 더 눌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저장을 누르고 이제 에이전트 시작을 누르세요. 작업 예양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명령이 수행되고 해당 시간에 도달하면 작업이 스스로 진행됩니다. 구글 캘린더에 일정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노션에도 잘 등록이 됐죠?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보기 좋게 테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맨 윗줄의 열에도 파란색 배경색과 진한 글자를 넣어서 가독성을 높였고요. 정리가 잘 됐죠?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예약 작업은 왼쪽에 설정을 눌러서 왼쪽에 예약 작업, 여기서 해당 일정들을 활성화 온오프해서 켜고 끌 수도 있고 바로 실행하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요. 새 일정을 눌러서 여기서도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마누스 AI를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여러가지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고 플랫폼을 오가면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한 번씩 사용해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사이트로 오시면 되겠고 타임스탬프 목차도 정리했으니 타임스탬프 목차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